그때 한창 잘 벌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정도 가까이 번 적도 있고 뭐 조금 들쑥날쑥한데 이렇게 좀 잘 벌었던 적이 있었죠. 노마드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 노마드라는 어원을 제가 알기로 약간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옛날 유목민이 진짜 막 가축, 양 이런 거를 데리고 이제 이동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거에서 이제 비롯돼서 앞에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뭐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 하나만 가지고 유목민처럼 노마드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걸 디지털 노마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떠돌아다니면서 돈을 번다? 네, 제가 원하는 삶이 약간 그런 방향이어서 저 스스로 이제 저를 디지털 노마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기님은 어떤 노마드로 이렇게 돈을 좀 벌고 계시나요? 이제 저는 인터넷 마케팅 쪽을 했고요. 흔히들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뭐 입소문 마케팅 그쪽을 저는 주로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유튜브에 좀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게 생겨가지고 잠시 이제 그쪽은 내려놓고 지금은 유튜버로서의 또 노마드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마드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부터 뭐 반평생을 노마드 그렇네요. 이제 거네요. 14년, 15년 가까이 됐으니까 제 인생의 절반을 노마드로 살고 있습니다. 노마드 인생이 우리가 뭐 정규직처럼 4대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생각해 보신 게 없으신가요?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좋을까? 그 두 개만 놓고 저는 비교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인생이 되게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직장을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 정년퇴직까지 60세, 65세까지 맨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똑같은 일 반복하고 출퇴근하고 이런 생활을 과연 내가 하면 행복할까? 를 생각해 봤을 때 안정감이 주는 뭐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뭐 자유라든지 행복이 더 돼서 손해가 더 큰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런 삶보다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이런 노마드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제 30살 될 때까지 구직 활동을 해본 적은 없고 노마드 삶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도전 전에는 디지털 노마드로 대략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때 한창 잘 벌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가까이 번 적도 있고 뭐 조금 들쑥날쑥한데 200, 400 이렇게 좀 잘 벌었던 적이 있었죠. 태기님 또래 평균 임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이었네요. 근데 당시 이제 제가 20대 중반 뭐 후반 이 정도로 갈 수 있는데 제 또래는 이제 아직 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계속 이 노마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이 좀 친구들에 비해서는 되게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정확히 어떤 종목이셨어요? 저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네, 뭐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뭐 다음이라든지 뭐 구글 다 하는데 또 유튜브도 그렇지만 블로그에도 구글 광고를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블로그에 글을 쓰는 활동을 주로 했었죠. 그러면 태기님은 그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하셨던 거예요? 블로그 하면 파워 블로거를 좀 많이 연상을 하셔가지고 네이버에 뭐 맛집 탐방이라든지 뭐 여행 이런 쪽을 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구글 광고를 다는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그런 분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말한 뭐 육아, 여행, 다이어트 뭐 이런 쪽의 채널은 그 네이버 파워 블로거들의 전유물이거든요. 그런 분야로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글 광고를 달고 있는 블로그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대표적인데 구글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뭐 IT 쪽, 뭐 컴퓨터 관련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일상 꿀팁이나 금융 정보 뭐 이쪽이 그래도 유튜브도 그렇겠지만 블로그도 광고마다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구매력이 있는 성인들이 클릭할 수 있는 광고가 단가가 높거든요. 뭐 보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쓰게 되면 또 그런 글들을 검색하는 사람이 들어올 것이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류의 광고가 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런 종류의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위주로 썼습니다. 그럼 그런 글들이 실제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돈도 좀 되는
그린 거죠? 네, 그게 또 이제 뭐 이게 CPC라고 뭐 단가가 있는데 클릭당 예. 단가 이런 게 예. 있는데 예. 아무래도 보험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상품 판매 경우에는 광고 예. 클릭 한 번당 예. 뭐 적게는 2달러, 예. 많게는 막 20달러까지도 들어오거든요. 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조회수가 1000만 나오더라도 예. 월 몇백씩은 이제 벌 수 있는 저런 알짜 키워드들도 있고 예. 반대로 이제 그 단가는 좀 낮은 것들이 많아요. 예. 뭐 한 번 클릭에 한 20원? 예.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뷰, 예. 조회수를 높임으로써 예. 한 10,000명이 보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쌓이게 되면 10원이지만 커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가 쓰는 글이랑 예. 이런 광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딱 정해진 건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냥 글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월 400을 벌었던 네. 그런 포스팅에 대한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실 뭐 네. 궁금한 자료를 찾고 싶어서 검색을 했다 쳐도 예. 막 3페이지, 4페이지 아. 이렇게까지 가서 글을 찾아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블로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예. 내가 쓴 글이 상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실제로 블로거가 수천, 수만 명이잖아요. 예. 10,000명을 다 이기고 1, 2, 3등이 돼야지만 돈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올리는 게 어떻게 노하우로 하면 노하우일 수 있는데 예. 이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은 어차피 또 제가 말씀드려봤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검색 엔진 시스템마다 그런 로직이 있어요. 알고리즘이라든지 로직, 약간 네. SEO라 해가지고 네.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최적화에 맞게 글을 쓰게 되면 이제 그 로봇이 자동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이 글은 좋은 글이다. 예. 그럼 좋은 글은 밑에 있으면 안 되고 위로 네. 올려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내 글은 순위가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가치가 있는 글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 네. 사진이 몇 장이 들어갔냐 아니면 이제 그 관련 키워드가 얼마나 글 곳곳에 배치가 잘 돼 있느냐 아. 그 외에도 글이 1개 있는 블로그일 수도 있고 100개 있는 블로그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판단한 게 얘는 이런 관련된 정보의 글을 100개나 가지고 있는 블로그고 얘는 이 관련된 글이 하나밖에 없는 블로그야. 그러면 얘가 더 전문 블로그라고 판단을 하겠죠. 예. 그러면 얘가 더 상위에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알고리즘이 네. 너무 다양해요. SEO를 검색해 보시면 뭐 네. 100가지 넘는 항목이 막 있어가지고 아. 그 항목들을 더 많이 충족시킨 사람의 글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게 네. 그거를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수년 전부터 네. 블로그에 글도 수백 개씩 수천 개씩 쌓아오신 분들이 네. 이미 상위를 다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상단을 갈기는 뭐 거의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영역인가요?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는 뭐 누구 뒤늦게 시작해도 좀 네. 컨텐츠만 괜찮고 뭔가 이제 구글의 선택을 받으면 네. 한 방에 떡상이라는 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 블로그는 뭐 그렇게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갑자기 잘 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워 블로거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몇 년 네. 전부터 막 자기가 여행 다니고 네. 맛집 포스팅하고 이런 그 네. 글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 몇 년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건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이거야말로 좀 불공평한 게 아닌가. 만약에 디지털 노마드를 하고 싶은데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요즘은 또 워낙 유튜브가 대세고 유튜브가 네. 사실 블로그보다 고수익자도 많고 수익 조건이 우리가 느끼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네. 블로그보다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쉬운 편이거든요. 만약에 시작하시려면 처음 하시는 분은 유튜브가 그나마 또 진입 장벽이 더 적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고 단가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광고 단가는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블로그 쪽의 단가가 훨씬 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거기는 클릭이 몇 번 없는데도 필요한 사람만 클릭을 하는 거고 유튜브는 그냥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광고가 네. 뜬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아무한테나 광고가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네, 단가가 낮죠. 그럼 지금 뛰어들기에는 네. 좀 블로그가 좀 비전이 있는 편인가요? 그 고인물이라고 하죠. 이제 이미 예. 상위권은 네. 옛날부터 오래 해오신 분들이 독점? 이미 독점 아닌 독점을 하고 있다. 게임 같은 경우도 10년 전부터 게임했던 사람들이 다 랭커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을 실력으로 이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블로그뿐만 아니라 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